만약 당신이 이미 쉰을 넘겼는데도 아직도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애써도 인생의 흐름은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래 살았고 많은 사람의 삶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괴롭히는 것은 가난도, 병도, 불운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을 전쟁과 가난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내일을 걱정할 겨를도 없었지요. 하루를 넘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사람들의 얼굴에는 지금보다 덜한 피로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은 집은 단출했고 마음은 비교적 가벼웠습니다. 반면 나이가 들고 세상이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50 이후에 인생이 나아질 수 있습니까? 이 나이에 운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는 이미 답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만 합니다. 더 벌고 더 쌓고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그 방향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신을 넘기면 인생은 더하는 시기가 아니라 덜어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무거워집니다. 집도 무거워지고 말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운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막히게 됩니다. 운은 바람과 비슷해서 막아두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노년에 들어 돈이 새어나가듯 사라지는 사람들, 자식은 있지만은 집이 텅 빈 사람들,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데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사는 사람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역할을 다한 것들, 이미 끝난 감정들, 이미 지나간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언젠가는 쓸지도 몰라서 이건 추억이니까 이 사람과의 인연은 쉽게 끊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며 붙잡고 있지만은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비워버리면 남는 것이 없을까봐. 그러나 내가 본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비워야 비로소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옛사람들은 집안을 정리하는 것을 단순한 청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치우는 것은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여겼지요. 괜히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집에 오래된 물건이 쌓이면 공기가 탁해지듯 마음에 오래된 미련이 쌓이면 삶의 흐름도 탁해집니다. 그 흐름을 우리는 흔히 운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이것을 미신처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공간이 무겁고 답답하면 사람의 생각도 그렇게 변합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은 관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관계가 바뀌면은 인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 모든 시작점이 바로 정리하지 못한 것들에 있습니다. 아직 나는 오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50 이후에도 인생이 계속 꼬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버려야 할 것을 끝까지 품고 갑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말이든 감정이든 말입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당신을 겁주려는 것도 가르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먼저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조용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지는 아마 당신 스스로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는지를 가만히 따라가 보면 거창한 사건보다는 아주 사소한 지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실패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일부러 불행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의 인생은 쉰을 넘기며 점점 무거워지고 막혀가고 숨이 막히듯 답답해집니다. 그 이유는 대개 너무 오랫동안 그대로 둔 것들 때문입니다. 예전 세대의 사람들은 물건 하나를 드릴 때도 오래 생각했습니다. 집이 좁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을 가까이 두는 일이 마음을 흐트러뜨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는 꼭 필요한 것만 남겼고 오래 쓰지 않는 것은 미련 없이 내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정리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버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가난해졌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물건이 늘어날수록 말하지 못한 감정도 함께 쌓였습니다. 서운함, 억울함, 분노, 후회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희미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들은 마음속 한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삶의 흐름을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나는 수많은 중년과 노년의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늘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체념보다도 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끌어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더는 손을 움직일 힘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묶이기 쉽습니다. 젊을 때 받았던 상처, 해결되지 않은 갈등,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마를 겁니다.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하고 계속 듣다 보면 현재의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운이 들어올 틈은 사라집니다. 운이란 결국 사람의 삶에 스며드는 흐름인데 그 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집 안 가득 오래된 물건과 서류, 쓰지 않는 가구로 가득 찬 사람일수록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늘 과거 이야기를 했고 늘 누군가를 원망했고 늘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무엇 하나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자신이 비워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상하게도 비워야 채워집니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물 한 방울도 더 담을 수 없듯이 마음이 오래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회나 인연, 평온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삶의 이치입니다. 쉰 이후의 인생은 더 빨리 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시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가볍게 무리하지 않고 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젊을 때의 방식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더 쥐고 더 증명하고 더 버티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대부분 지침과 고립입니다. 나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얻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오래 붙들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 안에는 이미 수명을 다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조용히 내려놓는 것, 바로 거기에서 인생의 흐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말수가 줄고 행동이 느려지고 하루의 리듬도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잣말은 더 많아지고
지나간 장면들은 더 자주 떠오릅니다. 특히 밤이 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마음은 스스로에게 가장 솔직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분명 가족도 있고 집도 있는데 왜 마음은 텅 빈 것 같은가? 이 질문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정직한 질문입니다. 문제는 그 이유를 바깥에서만 찾으려 할 때 생깁니다. 세상이 차가워서, 자식이 변해서,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 집, 명절이 지나도 불이 켜지지 않는 거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밤을 말입니다. 그 안에는 공통된 공기가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은 따뜻하지 않은 공기였습니다. 그 공기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말과 태도, 감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합니다.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그때는 이렇게 안 했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은 듣는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다치게 됩니다. 의도는 교훈이었을지 몰라도 결과는 거리감이 됩니다. 자식과 손주들은 사랑이 없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멀어집니다. 또 하나, 많은 어른들이 품고 있는 것은 풀리지 않은 서운함입니다. 젊은 시절 희생한 것들, 참아온 말들,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들, 그것을 제대로 놓아주지 못한 채 나이가 들면 그 감정은 말과 표정, 침묵 속에 스며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무게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 무게를 피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립의 시작입니다. 가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흐름이 막혀서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집안에 쌓인 것들, 마음에 쌓인 것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하나로 엉켜 삶의 통로를 좁힙니다. 그러면 작은 기회도 스쳐 지나가고 도무 손길도 닿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사람은 점점 세상과 멀어집니다.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내려준 형벌도 아닙니다. 외로움은 신호입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무겁다는 신호, 내려놓아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버티기만 하면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이해하면 삶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쉰 이후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러 들지 않아도 되는 상태, 과거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설득이나 희생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말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가벼워질수록 다가가기 쉬운 존재가 됩니다. 말이 줄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집안의 공기가 바뀌면은 사람들은 다시 문을 엽니다. 그것이 기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고립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고립을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그 출발점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나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미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 사람은 대개 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모른 척합니다. 왜냐하면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시절을 떠나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쉰이 넘으면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버티는 것이 미덕이었고 참는 것이 책임이었고 지키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현실적인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도록 쓰지 않은 물건들, 고장난 채로 방치된 것들, 언젠가는 이라는 말로 남겨둔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미뤄둔 마음이고 끝내지 못한 시간입니다. 하나를 정리할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함께 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다음으로는 말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어야 하지만 어떤 말들은 오히려 습관처럼 남아 있습니다. 불평, 비교, 과거 이야기, 자식에 대한 서운함을 은근히 드러낸 말들 말입니다. 그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 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점점 굳게 만듭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일이고 생각을 바꾸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정리는 감정의 정리입니다. 억울함, 분노, 후회 같은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그것을 완전히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일 꺼내 들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그랬지 하고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가벼워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인연을 끝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나고 나면은 더 지치는 관계, 말하지 않아도 긴장되는 관계라면은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정리는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이면 충분합니다. 서두를 필요도 남에게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스스로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숨이 편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잠자리가 달라지고 아침이 덜 무거워집니다. 나는 이것을 운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삶이 제자리를 찾으면 운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애써 부르지 않아도 말입니다. 쉰 이후의 인생은 마지막으로 잘 살아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편안해져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 자격은 이미 충분히 얻었습니다. 이제는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용기가 당신의 남은 시간을 전혀 다른 빛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셨다면 아마 마음이 조금은 조용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덜어내야 할지가 더 또렷해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이 나이에 바뀔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제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젊을 때는 몰라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버텨야 했고 책임져야 했고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내려놓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많은 어른들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온하게 떠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돈도 원망도 미련도 손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함과 단순함을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 삶에는
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괴로워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마음이 바빴고 말이 많았고 놓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로 오늘을 살았고 이미 끝난 관계로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그 모습은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놓았더라면, 조금만 더 가볍게 살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나는 어떤 결론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쉰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필요한 만큼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 이상을 욕심낼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숨이 편한가요? 집안에 들어섰을 때 마음이 내려앉나요? 누군가의 전화가 부담스럽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당신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렇게 조용히 정돈되어 가는 것입니다. 박수도 필요 없고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정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서랍 하나를 비우고 말 한마디를 줄이고 마음속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놓아주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남은 시간을 전혀 다른 색으로 바꿉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가볍게 조용히 자기 속도로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길 끝에서 당신이 느끼게 될 것은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잘 살았다는 담담한 안도일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를 계기로 당신의 삶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비워내는 시간이 아니라 비워서 비로소 사라지는 시간이라는 것을.